음. 일단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겁니다. 20번 질문이고요. 수능 특강 라이트 21강의 1번입니다. 자, 봅시다. 조금 특이하죠? 글의 구조 자체가. 주제가 3개나 나와요. 이 주제가 많다라는 거는요, 요약으로 내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이 3개를 짬뽕하면은 바로 이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문으로 내기가 좋은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의 구성만 보자면요. 자, 일단 도입부부터 보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사람은요. 그럼 거기서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좀 더 구체적인 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시 관찰해서 본능적으로 그거를 흡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 1, 2, 3을 합친 게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치면 될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시 관찰해서 본능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이렇다는 점에서는 안 좋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 2, 3번은 이제 아래 지문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첫 문장부터 바로 갑시다. 보시죠. 제가 그 여러분 이제 자습서를 보면은 파란색 밑줄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색반전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컨폼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밑줄 쳐져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adapting 이런 거 이제 밑줄 쳐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전부 다 밑줄 친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 받아들인다라는 그 뉘앙스의 단어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we conform unconsciously.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승응한대요. 받아들인답니다. We don't even have to think. 자,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심지어 뭐뭐 할 필요조차도 없답니다.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대요. About the fact,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인데 제가 써놨다시피 동격입니다. 여기에서의 대승. 동격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그리고 동사. adapt는 원래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원래 쓰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대시라는 놈은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없겠죠. 해석해보자면 동격은 참고로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라는 동격 해석할 때는 that we are monitoring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adapting to them 그들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시 관찰해서 그들을 본능적으로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시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고 있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적응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수능한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시작을 한답니다. To dress like their boss. 그들의 상사처럼 옷을 입는 걸 시작한대요. 뭐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상사처럼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상사처럼 옷을 입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근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보면은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요.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출 30만 원 들고 가출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거든요. 그냥 다짜고짜 새마을호 타고. 근데 이제 부산 이제 해운대로 갔어요. 그래서 해운대로 가서 거기서 내가 한 5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 부산에서.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5일째 되는 날 이제 내가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행이었어요. 여행 가출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아무튼간 다시 왔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나보고 너 왜 사투리 쓰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거야. 그 부산에 5일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막 이제 그 사투리 억양이 있잖아요. 그 억양. 그 억양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따라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래요.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야. 내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realize에도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밑줄을 쳐놨죠.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죠. And more often, 자 훨씬 더 자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mirror한답니다. mirror, 원래 거울이죠.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은 이제 내가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미러링한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하다. 똑같이 따라하다. 이게 미러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들의 상사의 비언어적 행동들을요. 비언어적 행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제스처를 말하는 거예요. 제스처. 어떤 아니면 뭐 이제 몸짓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비언어적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야. During a meeting, 회의하는 동안에. 자, 여기서 말하는 상사의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말한 거에 대한 예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 예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using similar hand gestures, 그러니까 비슷한 손동작, 손 제스처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상사가 하는데 나도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crossing the same leg, 뭐 똑같은 다리를 꼰다거나 뭐 기타 등등등 이런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한다.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또 밑줄을 쳐놨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시점이 전환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시점 전환을 써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그래, 순서 또는 문장 삽입 이걸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This is not crazy behavior. 이게 미친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Indeed, 실제로 there does appear to be an evolutionary advantage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만 볼게. 구조를.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there 비동사는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있다라고 해서 말하죠. 자, 이거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appear to 부정사가 있거든요. appear to 동사원이요. 우리 아까 나왔던 표현인데 appear가 여기서 나타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아까 쌤이 seem이랑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섞어볼게요. 얘랑 얘를 섞어볼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ere appear to be 주어 이렇게 되겠죠. 됐어? 합친 거야. 얘랑 얘를 합친 거예요. 이 비동사를 여기다 쓴 거예요. 되니?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있다가 아니라 주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꼬은 건데요. 여기 앞에다가 지금 does do를 써놨어요. do. 자, 우리가 이 do, 지금 d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의 do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 does는요. 정체가 강조예요. 강조. 강조의 do입니다. 우리가 I love you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I do love you.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강조하는 말이죠. 강조하는 말. 그러니까 appear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형태가 does라고 나와 있어. does. 3인칭 단수로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어가 an evolutionary advantag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그래서 얘가 이 주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스위치로. 알겠죠? 만약에 강조를 안 한다. 지금 저 상황에서 강조를 안 한다 쳐봐. does를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appear에 s를 붙여줘야겠지. 됐어? 3인칭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여기에 s를 붙여주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뭐뭐처럼 보인답니다. 뭐처럼 보이냐? To be an evolutionary advantage. 그러니까 진화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for those who, those 또 나왔죠? 뭐뭐 하는 사람들. who mirror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진화적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남을 따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진화적인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겠냐.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그 진화 과정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따라하고 이래야 이제 생존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그 진화적 이점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음 내용 볼게. People who dress. 자, 계속해서 좋은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인데 who dress like their boss. 그들의 상사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get paid more. get paid 하면은 뭔가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돈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더 많이 보수를 받고요. 그리고 promoted, 승진하게 됩니다. 더 빨리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죠? 그렇죠? 상사를 따라하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자, when we mirror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그대로 따라할 때 they like us more, 그들은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된대요. 아무래도 이제 좀 비슷하게 하니까 뭔가 그렇지 않겠냐? 얘가 막 날 따라해. 나의 행동, 나의 옷 이런 거를 막 무의식적으로 따라해.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 상사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나한테 뭐 좀 잘 보이려고 아니면은 내가 뭐 존경스러워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더 잘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뭡니까? 실컷 장점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downside, 단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면은요, 대절이 있는데 we behave,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야. 어떻게 행동을 하냐? In a more conformist fashion으로요. 여기서의 fashion은 방식이라는 뜻이거든. 방식. 자, conform은 아까 순응하다라는 뜻이었지. 순응하다 동사로서. conformist 하면은 순응적인이야. 체제 순응적인. 그래서 더 체제 순응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게 바로 단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 순응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식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야. 즉 수동적으로 행동한다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컨포미스트 패션이라는 거는 더 수동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동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이제 선두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남을 따라하기만 하니까 내가 먼저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단점이라는 거야. 단점.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약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고, 출제 포인트 요약 써놨죠? 왜냐면은 주제 1, 2, 3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금방 끝나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구조독해 패턴도 역시나 아주 단순합니다. 도입 주제 결론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으로 나왔고요. 바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열 비동사 또 나오네요.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reasons입니다. 복수형이니까 are 쓴 거죠. There are, 뭐가 있냐면 a number of reasons, 수많은 이유들이 있답니다. 어떤 이유냐? 이런 이유가 to be concerned about. 자, be concerned about 하면은 뭐뭐에 대해 걱정하던데요. 뭘 걱정하는 거냐? 언어 attrition은 이제 우리 별주 단어로 나와 있어요. 감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 감소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가 몇 개 있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 감소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데 미리 말하면 언어 개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언어 개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언어가 1100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내년에는 1000개가 되고 막 내후년에는 900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700개가 되고 이렇게 언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 이거에 대한 걱정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걱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야. 아니 뭐 줄어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씨 이거 줄어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이유들이 있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일단은 이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겠죠. 언어가 예를 들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라면 얘가 줄어들든 말든 뭔 상관이야.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언어라는 게 어쨌든 간 중요한 영역이니까 이 언어의 개수가 감소하면은 뭔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글 자체가. 그러니까 글이 뭐가 나와야 돼?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야 라는 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언어가 중요한 녀석인데 이 중요한 녀석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언어는 중요한 부분이야. 핵심적인 부분인데 뭐에 있어서냐? Of each person's identity. 각 사람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적 부분이래요. 당연하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쓰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is an essential component.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뭐의 필수적 요소냐? of a group's cultural and social heritage. 어떤 집단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유산, 이거의 필수적 요소랍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어떤 각종 유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어가 빠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고전문학 이런 거 뭐예요? 다 이런 유산 아니에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뭡니까? 언어가 당연히 필수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즉,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써놨다시피 언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성을 왜 설명한다? 얘가 중요한데 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걸 말하고 싶으니까 중요성을 먼저 강조한 거야. 알겠지? 다음 내용 봐봐. 지역 사회들은요, 이 커뮤니티를 공동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공동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쓴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역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냐? Who have lost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가 있대요. 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보통 언어는요. 국가 단위로서 언어가 존재하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라고 생각해봐. 거기는 어떤 부족이 있잖아. 부족. 그렇지?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부족은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부족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쓰는 언어랑 뭐 저기 어디야 뭐 부산에서 쓰는 언어랑 언어 자체가 다른 거야. 방언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언어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지역 공동체잖아. 그런 곳은요. 국가가 아니죠. 즉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는요. spea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한답니다. as 뭐로 말하냐면 as a deeply cultural loss라고요. 그러니까 깊게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말한대요. 여기서 이 시간에 키는 건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깊게 문화적인 손실이니까 즉 문화와 굉장히 깊게 관련된 손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문화와 깊게 관련된 손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에 키는 건 언어를 잃은 것이겠네요. 미안하다. 언어를 잃은 것. 이 시간에 키는 거는 요거네요. 요거. 언어를 잃은 것. 언어를 잃은 것을 뭐라고 말한다? 굉장히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손실. 자, 근데 어떤 손실이냐? which 이하가 꾸며주는데요. which is accompanied by a loss of a sense of self. accompany는 동반하다라는 뜻인데요. 동반되는 손실이라는 거겠죠. 뭐에 의해서? 어떤 자아의식의 상실에 의해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의 상실을 동반하는 그런 문화적 손실이랍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됐어? 언어가 중요하다 했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잃어버린 부족은 어떻다는 거야? 언어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사실상 뭐야?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 부족으로서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이해됐어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 중요한데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 문화적인 손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됐니?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1930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창씨개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 유일하게 나오는 한국 신문이 독립신문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본어로 신문이 이제 출간이 됐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한 게 이제 창씨개명이었죠. 일본이 그 창씨개명을 한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볼게요. 자, 창씨개명을 했어. 이제 너네 다 일본식으로 이름 짓고 너네 다 일본어 써야 돼 라고 이름을 이제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일본어를 써. 그럼 이게 더 이상 이제 한국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남아있게 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 언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뭘 잃어버리는 거야? 그 자아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만큼이나 언어가 중요하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speakers whose languages are not endangered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만 보자면 whose 나와 있거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격에 관련된 게 보통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꽤 나오는 편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먼저 말해보면 앞에 일단 명사, 즉 선행사라고 부르는 녀석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이 덩어리가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죠. 기본적인 정의가. 자 관계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소유격. 자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소유격, 우리가 인칭대명사에서의 소유격 my, your, his, her 막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자 소유격 뒤에는 어떤 품사가 오죠? 소유격 뒤에? 명사 오잖아. my pen, your book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얘도 소유격이니까 뒤에 똑같이 얘도 명사가 옵니다. 얘도 명사가 와. 근데 여러분 잘 따라와봐. 이 명사는 결국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셋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구조가 오냐면 주어, 동사, 삼형식으로 쓸게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 옵니다. 즉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흔히 배웠어요. 근데 소유격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유를 한번 듣고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일단 원리는 알려줄게요.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이 소유격 이외에도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어요. 주격은 뭐 예를 들어 뭐 who라고 써볼게요. 목적격은 whom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주격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얘가 주어라는 소리야. 주어. 삼형식 문장으로 써볼게. 그럼 얘가 주어니까 뒤에는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얘는 목적격이라는 거는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나와? 주어, 동사까지만 나오는 거야. 목적어 써 안 써? 안 쓰겠지. 여기 있으니까 목적어. 됐어? 그런데 소유격 봐봐. 소유격. 얘들아 소유격이라는 애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나? my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my만? 이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격은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땜빵할 수가 없어. 땜빵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뒤에 얘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주격과 목적격은 뒤에 여전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원리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자면 보통 중딩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뒤에 명사 나오면 소유격을 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목적격도 뒤에 주어 동사 주어 얘도 명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소유격이다. 이건 좀 잘못된 방식이고요. 좀 더 정확한 방법은 뭐가 좋냐면 일단 원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랑 뒤에 나와 있는 요 주어를 연결을 합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소유격이 원래 뭐뭐의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뭐뭐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돼요. 즉 명사의 주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라는 거야. 명사의 주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우면 소유격 쓰면 되는 거야.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럽지 않다면 딴 거 쓰면 되는 거고. 됐어? 마지막 세 번째 구분하는 방법. 방금 전에 말한 겁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됐니? 자 그러면 쌤이 방금 전에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일단은 뒤에 languages 명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 말 돼야 돼. 말 되지. 그렇지? 화자의 언어 말 되잖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완전한 문장 다 맞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여기에서 막 이런 거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후지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화자들이냐? 언어가 endangered는 멸종 위기에 처한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따가 아랫부분에 보면은 extinct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extinct.
extinct는 뭐냐면은 얘는 멸종된이란 뜻이야. 멸종된. 얘는 멸종된이란 뜻인데 endangered는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얘들아, 멸종된 거랑 멸종 위기에 처한 거랑 똑같아요? 아니죠?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없어질랑 말랑 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멸종된 건 뭐야? 당연히 없어진 거고요. 됐어? 다른 겁니다, 이거. 내용일치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개 다른 거예요. 다른 뜻이야. 자, 다시 한번. 언어가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화자들이랍니다. 자, 일단 이 주어 부분을 먼저 이해해 보자면 언어가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화자라는 건 뭔 말입니까? 예를 들면 영어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아니잖아. 근데 그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 그치? 자, 어쨌든 그런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말하는 사람들은요. are also aware of. 자, be aware of 하면 뭐뭐를 인지하다, 알고 있다, 인식하다. 됐어? 자, 또한 알고 있답니다. The importance of language. 그러니까 언어의 중요성을요. 자, 여기에서 시점 전환 써주세요. 시점 전환. 왜 시점 전환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이 글 이전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첫 번째 도입부에서 언어의 중요성 얘기했죠. 언어가 이렇게나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위에서 그 어떤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걔네는 언어를 잃어버린 애들이야. 그럼 언어를 잃어버린 애들은 당연히 언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냐?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반대 입장도 한번 보자고. 절대로 지금 멸종위기에 안 처한 언어야.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사람이야. 영어야. 영어가 멸종위기에 처할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어를 그렇게 막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았어도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As a mark of identity. 어떤 정체성의 표시로서요.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표시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as a mark of identity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pay. 여기서의 pay는 어랑 병렬입니다. 여기 표시해놨으니까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자, pay attention to니까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주의를 기울인답니다. 뭐에 대한 주의냐? To differences in dialects and speech patterns. dialect은 이제 그 저거예요. 방언이야, 방언. 사투리. 그러니까 사투리와 방언과 말하기 패턴이죠. 말하기 패턴에서의 차이점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 사람들이야. 그런 나라 사람들 역시나 이런 정체성의 표시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언과 말하기 패턴의 차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우리도 언어 소중한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이제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이런 표준어가 아닌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하기 위한 뭔가 어떤 패턴이 있겠죠. 문법 규칙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차이에 있어서 막 연구를 하고 있어. 우리도 관심을 쏟고 있어. 우리의 언어가 당장 없어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언어에 관심을 쏟고 있어. 왜? 언어는 중요하니까. 됐어? 이런 말이에요. 다음 내용 갑니다. 따라서 perhaps 아마도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s. compelling은 설득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persuasive예요. persuasive. 설득력 있는. 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어떤 이유냐? To be considered a language endangerment. endangerment는 아까 endanger의 이제 명사형이에요. 멸종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 멸종 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는 거야. 자, 지금까지 나온 건 뭐였습니까? 언어가 아까 처음에 언어 감소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초반에. 근데 그 이후에는 뭘 얘기를 했어요? 언어가 중요하다 계속 이 얘기를 했죠.
그래, 언어 중요한 거 이제 충분히 알았어. 그럼 충분히 알았는데 그래서 언어가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대절 이하처럼 보인다는 거야. 대절 이하를 보면 그 말하는 사람 was this part of their heritage? 그들의 유산의 이러한 일부를 잃어버린 화자들이랍니다. 이거를 지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유산의 일부랍니다. 그들의 유산의 일부, 이러한 일부.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한마디로 말하면. 유산이라는 건 종류가 많죠. 그렇죠? 종류가 많은데, 그러니까 전에 내려온 것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래. 이 부분. 이 부분이 뭐겠어? 당연히 언어죠. 됐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를 잃어버린 화자들. 됐어? 아까 말했던 그 공동체, 그 뭐 아프리카 부족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깊게 그것을 후회하고요. 그리고 그 reverberate 그것에 대해 비통해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각각 그것이 가리킨 게 뭘까요? 앞에 나온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됐어요? 즉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를 하고요.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비통해한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뭐다? 언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창씨개명 얘기했잖아. 그거 생각해도 돼요. 그거 생각해도 돼. 언어를 잃어버리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당연히 우리의 언어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어야 됐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까 후회하고 굉장히 비통해하고 막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를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언어를 잃어버리면 후회하고 비통해하고 할 텐데 아유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감소하지 않게 노력하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공동체들이 are currently engaged in. 자, be engaged in 하면은 뭔가에 참여하고 뭔가에 열중하고 이런 뜻입니다. 현재 열중하고 있습니다. language revitalization efforts를요. 즉 언어 재활성화 노력이 되는 거예요. 언어 재활성화 노력에 열중하고 있답니다. 언어를 최대한 뭔가 없어진 언어, 뭔가 사라질 것 같은 언어 이런 거를 다시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야. 없어지지 말라고.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Some of those groups. 자, 그러한 집단 중 일부는요. 어떤 집단이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 나왔습니다.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집단의 언어 말되죠. 그리고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나왔네요. 됐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 맞습니다. 참고로 who's는요 앞이 사람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막 이런 걸로 헷갈리지 마세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자, 언어가 멸종된 거야. 그러면 뭡니까? 언어를 상실한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아까 위에서 나왔던 예시랑 똑같습니다. 언어가 멸종된 그런 집단 중 일부는요, are now attempting, 현재 시도하고 있답니다. to resurrect them, 그것들을, 즉 그 언어.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그 멸종된 언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 멸종된 언어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뭐로부터?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자, 여기서의 whatever는 복합 관계 대명사인데 아래 쌤이 설명을 써놨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ny records that have survived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that have survived가 앞에 있는 record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어떤 기록이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살아남은 어떤 기록이든. 그러니까 살아남은 생존에서 살아남아 있는 어떠한 기록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그 소실된 언어를 되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결국에 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언어는 겁나 중요합니다. 그냥 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언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고 나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산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언어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그 해결책으로서 언어를 재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언어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재활성화를 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재활성화 노력. 이 세 개가 다 나와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질문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야 그 연휴 전에 줬던 거는 다 했어요? 뭔가 연락이 아예 안 온 친구도 있었고 막 몰아서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장미는 안 했냐? 했냐고 이씨. 했어 안 했어? 어? 했어? 다? 다는 아니고? 근데 왜 한 번도 안 보내냐 너는? 뭐라고? 닥쳐. 아무튼 고생들 했고요. 그 못한 부분은 다 해갖고 계속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숙제 또 오늘 보내줄 테니까 잘 해오시길 바라겠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워크 부분 목요일날 제가 또 드리도록 됐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 얼른들 가세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규리는